세계 일주를 2년 3개월 정도 창업선도대학 초기 창업 패키지 농가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보고 싶다. 저는 그 액티브키 주식회사 대표 이동원입니다. 저희 액티브키 주식회사는 지금 농촌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 6차 산업,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 원물을 이제 생산을 하고 딸기 같은 걸 생산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이 딸기를 만드는 농가에 그 체험 농장을 운영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이 만들어진 딸기를 가지고 저희가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농촌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IT 사업을 한 6년, 7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현재 그 농촌 융복합 사업을 서포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그 처음에 원래 체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예약하고 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체험 농장을 예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공급을 하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체험 농장을 컨설팅하고 그리고 이제 원물을 저희가 2차 가공품으로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고 그리고 농가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서포트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맹 형태로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뭐 갑자기 이 아이템이 좋다 해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여행을 할 때 농가들의 뭔가 체험해 보거나 그 농가들의 농장주들이랑 좀 소통도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 키우고 있는데 말도 뭐 타보고 그리고 뭐 뭔가 좀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여행도 해보고 좀 색다른 여행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농가 체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당장 그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안 했었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전북에서 이제 IT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개발을 의뢰를 하는 기업들도 뭐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공장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식품 공장이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체험 같은 거를 하면은 예약 같은 거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원가를 절감해서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그 모듈 형태의 뭔가 예약 그 시스템만 만들자 하고 만들었다가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가지고 플랫폼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세계 일주를 2년 3개월 정도 이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취업을 저도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5세 이제 군대 전역하고 25세 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27이 끝날 때쯤 돌아왔고요. 그래서 복학을 해서 뭐 취직을 준비를 할까 뭘 할까 이제 하다가 그 세계 일주가 끝나고 나니까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원래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 중에 그 IT 관련해 가지고 진행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처음에 이제 그 창업을 시도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거창하게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일단 한번 뭐 창업 관련해서 뭔가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좀 확실하게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창업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그런 생각을 별로 막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뭐 이것저것 판매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낙가마라고 해서 뭐 도매 같은 거 사이트들에서 이제 도매 물건을 떼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일본 상품들을 떼다가 팔아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나중에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 그때는 원래 제조업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창업을 할 시점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롤모델 삼아서 그런 IT 쪽 창업을 원래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느낀 게 그 미생이라고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창업을 하면서
매번 이제 상황 같은 게 계속 바뀌고 좀 불확실성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이제 좀 준비를 한다고 뭐 한다면 뭐 보통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일단은 좀 되게 상황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런 거에 좀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뭐 좀 잘 도전해보고, 그리고 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좀 빠르게 수정하고 좀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해보는 연습을 하면은 창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에 이런저런 아이템들만 짜고 있을 때 가장 처음에 많은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전주대에서 창업 선도대학 그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비용을 받았는데 그 지원금이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무실도 입주를 같이 동시에 이제 해주고, 그리고 뭐 매니저들도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창업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저런 인프라들을 많이 연결을 해줘서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뭐 하루 일과는 뭐 그때그때 사실 미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냥 일반 사무직처럼 이제 사무실에서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전에 그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사무실 들어가서 뭐 사무 업무를 빠르게 좀 최대한 처리하고, 그리고 뭐 식사 같은 것들도 대부분 이제 미팅 약속을 잡아서 식사 시간에 보통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저녁에도 계속 일이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사무 업무나 뭐 해야 될 것들을 또 못해서 야근을 하거나 뭐 새벽에도 일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그 저희 소프트웨어 쪽 포함해가지고 한 7억 원 정도 매출이 났고요. 그리고 매년 한 70% 내지는 80% 정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업무 강도도 그렇고 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계속 뭐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니까 사실 하려고 하면 일이 끝이 없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들도 계속 바뀌니까 그런 거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반대로 제가 만드는 만큼 뭔가 일을 해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서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이제 뭔가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집요하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좀 창업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잦은 빈도로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또 생기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엄청 어려운 일이 있다가 또 다음 날 되면 또 그게 해결되면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뭐 이런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니까 이 과정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이 터져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도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회사에 뭐 지출이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라든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도 생기고, 뭐 현금 흐름 같은 경우가 몰릴 때도 있거든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올 땐 좋은데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계산이 잘 안 되면 그거를 막는 것도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창업 후에 가장 큰 위기는 제가 한 2014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2015년도 말 정도가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아이템이 뭐 창업을 하면 보통 대부분 이제 아이템 여러 번
그 실패하고 다시 바꿔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실패했던 게 2014년에 창업했던 게 2015년도에 아이템이 이제 좀 반응이 안 좋아서 그때 바꾸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템을 완성하고 뭐 시장에서 이제 반응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이템 피벗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팀이 이제 한번 와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이제 다 뭐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금전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팀원들이 다 나가니까 일단 좀 그 마음이 좀 공허하고 외롭기도 하고 뭐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잡았던 뭐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가지고 매출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안정화하면서 16년, 17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되게 뭐 좋았다, 뭐 보람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할 때도 있고 농장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사업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첫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뭐 IT 쪽으로 되게 그 뭔가 진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열정은 있으셨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뭐 완전히 좀 문외한이셨어요. 그래가지고 IT 쪽으로만 뭐 서포트나 이런 것들을 바랬었는데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준비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뭐 성과도 좀 더 낫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좀 저희가 뭔가 만든 게 좀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된 순간이 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농촌 이제 6차 산업, 그러니까 융복합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트렌드인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그 농장에서 이제 원물을 생산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쌀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딸기, 뭐 블루베리, 포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물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이제 1차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지속적으로 이제 농가들에서 수익 창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농가에서 뭐 이런 딸기나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물로서 낼 수 있는 가치의 한계가 이제 어느 정도 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내기 위해서 농장들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6차 산업이나 융복합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지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농촌가맹 협의체들에서도 농가들의 이제 뭔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가들을 숙박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꾸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농가에서 만드는 거를 뭔가 가공품을 더 만들어서 직배송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거나, 그러니까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높여야 되는 게 현재 과제여서 뭐 전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뭔가 더 좋은 솔루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농가들의 체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농가들의 체험뿐만이 아니고 농가들 체험을 넘어서 이제 그 각각의 농가들에 대한 뭐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농가들에서 만든 원물들을 직거래한다든지, 아니면 이 원물들을 이제 공장과 협업해서 2차 가공품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이제 공동의 브랜드로 저희가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가들하고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그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면서, 여태까지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장 운영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는 농장 운영주들의 좀 파트너십을 좀 강화해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뭐 국내 최대의 농가 파트너십을 가진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창업 자체를 준비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자체를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창업은 언젠가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본인이 그 관심이 있는 분야나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그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포착된 기회를 보고 창업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위한 그냥 창업을 해야겠다보다는
그 어떤 뭐 관심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극대화해 나가면서 이 관심사에서 뭔가 창업 기회를 포착하는 연습들을 해보고 이렇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